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단감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올해는 사정이 다른데요. 농가를 덮친 탄저병 때문에 단감 재배 농민들은 수확할 단감이 없다고 긴 한숨입니다. 단감 주산지인 창원에서는 축제마저 취소됐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수확철을 맞은 4만 3천 제곱미터 단감 과수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대부분 열매에 시커먼 상처가 있습니다. 검은 반점으로 시작해 과일 전체가 썩는 곰팡이병인 탄저병 피해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 등 지속적인 강우 탓에 올해만 10여 차례 방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평소 4분의 1 수준, 영농비 절반도 건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 수확철에 탄저가 안 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탄저가 오니까 지금 영농비도 못 건질 정도의 탄저가 심해가지고 수확철을 맞아 가장 분주해야 할 단감 선별장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작업할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처리 물량은 평년 대비 3분의 1인 400상자 규모. 국내 단감 주산지인 창원에서는 다음 주로 예고한 축제마저 취소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지금 양쪽 두 군데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량이 없다 보니까 현재 여기는 빈 상태입니다. 경남농협은 올해 경남 단감 주산지 8곳에서 예상 생산 물량은 1,500여 톤,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집계한 단감 탄저병 피해 면적은 2,600여 헥타, 전체 재배 면적의 45%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기상 이변에 따른 단감과 사과의 탄저병을 농작물 재보험에 포함하고 국비 지원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상남도가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마창대교 민간 사업자와 또 국제 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협약 주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 투융자 회사가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금 산정이 원인입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 43억 원, 지난해 48억 원 등 매년 수십억 원을 마창대교 운영사에 지급합니다. 오는 2038년까지입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17년 마창대교 운영 방식 재구조와 민선 8기 경상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마창대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일부 금액이 잘못 지급됐다며 올해 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맥쿼리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중재를 요청한 겁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계산 22억 원, 통행료 산정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잘못 계산한 금액 10억 원, 미납 통행료 처리 약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 가량입니다. 경상남도는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할 때 크게 이게 쟁점됐던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해석하고 실제 이제 집행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됐고. 문제는 다른 민자 사업처럼 마창대교 협약서도 금액에 관련한 중요 사항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를 비롯해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더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도민들이 이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결국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이걸 보전해주게 되는데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이다. 앞서 2015년 재정지원금 131억 원을 놓고 마창대교 측과 분쟁을 벌였다가 패소한 경상남도. 이번 중재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답보 상태에 빠진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성과 없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법안 처리 지연에 서로 책임을 떠넘겼고 경남도민들은 국회를 찾아 반발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사천 시민을 중심으로 한 경남도민 35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았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남도민들은 이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90일 동안 조정해서 여야가 대부분 쟁점에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둘 것인지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들은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동 명의로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등 대전 지역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지역 이기주의, 기관 이기주의에 국가 대계를 희생시킨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과방위 야당 간사로 대전이 지역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정 지역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 우주 정책의 바른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 현장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상식과 순리를 따르는 바른 길을 외면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회의 공방으로 올해한 우주항공청 개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남은 미국 나사와 프랑스 우주센터를 방문하며 우주항공산업에 협력하기로 했지만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석 달 전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과방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애꿎은 시간만 허비한 결과가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을 중심으로 한 방위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K 방산 수출이 연일 호조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 개선으로 수출용 방산 물품에 대한 운행 제한 기준을 완화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바퀴만 20개가 넘는 대형 트레일러 위로 무게 50톤에 육박하는 K9 자주포가 조심스레 옮겨집니다. 폴란드로 수출할 K9 자주포 210여 문 중 일부입니다. K9 자주포를 실은 트레일러는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공장을 나서고 호송 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창원 국가산단 왕복 6차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경찰과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도 운송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당장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조치를 할 수 있는 협조도 되고 관에도 바로 연락해도 바로바로 연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산항 4부두로 옮기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에 실린 K9 자주포 18대는 마산항을 떠나 폴란드로 향합니다. 그동안 총 중량 48톤이 넘는 트레일러는 주간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필수였고 허가 기간도 석 달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 수출 기업들은 야간에만 수출 물량을 부두로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정부 규제 완화로 방산물자 운행이 주간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K 방산 사업의 인기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적기에 선박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신속하게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절감은 물론 선적 일정을 맞추기도 쉬워졌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다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경상남도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경제 발전과 방위 산업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인 상강인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랐지만 여전히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함양이 7도, 거창이 6도를 보이는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되찾겠고요. 한낮에는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공기질 쾌청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2도, 함안이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1도, 함안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0도, 합천이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1도, 거창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반려견 4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해시 진영읍 한 원룸에 살던 A씨는 지난 4일 부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반려견 4마리를 베란다에 유기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인 진주 연쇄살인범 50대 A씨가 23년 전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월 DNA 데이터베이스 활용 수사를 통해 2000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사건의 범인으로 A씨를 추가 기소했고 최근 법원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0년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한 뒤 붙잡혔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살인 혐의가 드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의 횡령 사건 이후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윤리인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다음 달 3일 금융윤리인증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윤리 인증 시스템 구축과 금융윤리 자격 인증제도 도입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의 농촌 빈집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 안병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경남의 농촌 빈집은 9,100여 채로 전체 13.8%를 차지했고 전남과 경북,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농촌 빈집이 5년 새 70% 가까이 늘었다며 국가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귀던 30대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4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채무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